이 추미애 아들과 관련돼서 추미애 사퇴하라 이렇게 차량 시위를 하는 애국 시민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경목 목사가 주도하는 시민단체인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입니다. 이 새한국인데 카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어제도 카 퍼레이드를 시내 6개 구간에서 이루어졌어요. 10대가 넘으면 집회로 되기 때문에 9대 이하만 참여하는 오후 2시부터 어제 차량 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래서 어제 시위에는 총 40여 대가 참가했고요. 이번 개천절 10월 3일에는 200여 대 규모의 카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 시위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3중 검문소를 운영하고 도심 진입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도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측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 그리고 소각사태 우리가 반드시 계속 쟁점화시켜서 여론의 압박이라도 현 정권이 진실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TV의 화면에 나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의 얘기가 반드시 남아야 되겠다. 대국민 사과 담화가 없이는 이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담화를 발표하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동시에 추미애 사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리 공무원 이 사살과 관련해서 여론의 집중적 이 비판을 이어가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미애 아들 얘기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언론에서도 대부분 국민 실종부터 피살 발표까지 사흘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나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에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계속 비판하는 논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일 날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이후 군 당국이 만행을 규탄할 때까지 북한에 의한 만행을 규탄할 때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다. 그래서 실종부터 사망까지는 34시간 북한 군이 발견해서 사살하고 불태울까지 6시간 그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그 만행을 보고도 36시간이나 공식 대응을 미뤘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된 것도 만행 10시간 뒤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번 만행을 계기로 해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대통령과 정권의 실상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참담한 신경을 감출 수 없다. 이런 논지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일보 26일자 사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25일자 사설인데요. 북한이 총살 이걸 모른 척하고 평화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의 33시간 대통령 직무 포기다. 그리고 이러한 사살 행위는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제네바 협정 그리고 6.25 전쟁의 정전 협정에도 완전히 다 위반된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엔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문화일보 사설인데요. 이것도 25일자 사설인데 6시간 지켜만 보다 그럴 줄 몰랐다는 문정권의 군대 도대체 이 대적관이 허물어지니까 군 기강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문화일보의 사설은 월북이라 한다더라도 북한의 만행이 정당화되지 않고 군의 책임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장관 아들 비호에는 열심이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남한 군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고 공언했겠느냐. 주한미군이 최대의 역지력인데 한사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든다. 문정권 군대의 역량과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9.19 위반이 분명한데도 청와대와 군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북한의 비율을 어느 정도나 맞출 것이냐. 그래서 9.19 남북 공동선언 부속 군사합의서는 안보 문서와 문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상습 위반으로 사실상 삼라됐다. 그런데도 홀로 떠들어온 문정부가 이제 북한이 총격 살해한 위반까지도 청와대와 군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감싸는 그 저희는
여전한 굴종을 통한 평화 환상 외에 달리 있기 어렵다. 그런 망상부터 당장 버려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도 지금 현재 건강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북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코로나서부터 시작해갖고 홍수, 피해, 태풍 등등 유엔 제재 말할 수 없이 마이너스 7, 8%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제재를 강화하면 김정은이 정권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레짐 체인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은이를 살려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 나서니까 놀란 토끼처럼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수색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청와대 입장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다. 정말 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하냐. 야단을 쳐도 시원찮은 판국에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책임론을 계속 확산시켜서 국제사회로부터 최고의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숨통을 조이는 압박을 해도 김정은이 이렇게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사살하지 못하고 또 이 핵미사일을 포기할지도 포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하고 계속 입만 맞추고 있어요. 한심스럽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체제 내 외부로부터 많은 곤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대 말 DJ 정권 때 고난의 행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 때 DJ 정권이 대북 퍼주기 전략만 안 했어도요. 지금 오늘날과 같이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뒤흔드는 이러한 위협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때로 퍼주기를 해가지고 살려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권 탄압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전략, 이런 것만 지금 남겨놨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역사적 과오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를 살려가지고 이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겠느냐?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급하게 나오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이번 비인도적 살상 행위에 대한 이 비판, 이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재빠르게 가짜성, 진실성이 없는 전통문 하나를 남겨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든 위협이든 안보 위협이든 긴장이든 이 평화 공전이든 모두가 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휘젓고 나서려는 것이 이번에 김정은이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현 정권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그리고 우리 한국 쉽게 얘기해서 중도 이상의 국민보다는 김정은이를 더 생각하는 정권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이 인식의 틀을 갖고 모든 뉴스를 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상황의 흐름을 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도훈 평화본부장이 지금 긴급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두 가지 큰 틀에서는 이제 한 세 가지가 돼요. 하나는 10.10 행사와 관련된 한미 당국 간의 북한의 오협 수위 벼랑 끝 전략을 어디까지 행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10월 7일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하고 1박 2일 딱 마치고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거와 관련된 긴밀한 협의.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현안이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과 소각과 관련된 이 새로운 긴장 관련 동향, 이것과 관련된 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평가와 대응 전략, 이런 거에 맞춰져 있어요. 이런 거에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도훈 본부장이 오늘 인천공항 출국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비건 국무부 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비건 대표와 만나서 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도전 과제를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편도 우리 공무원 사살 소각 관련도 논의하느냐 이렇게 언론이 물으니까요. 모든 한반도 관련 사항은 다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의 현 관제는
사실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라든가 남북관계 영향에 대해 예단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실관계 규명, 이거는 뭐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월북이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월북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 침입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 남북한의 인식의, 이 사실 인식의 격차가 180도로 달라요. 요거에 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평가, 이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말하자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 10월 7일 날 오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이 폼페이오의 방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해서라도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을 것이다.